반갑습니다. 우석 들어갑니다. 제가 CROD 루나에 대해서 정정을 한 가지 하자면, 자유등반을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유등반은 했습니다. 네. 추락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한 번에 온사이트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까 앞에서 언급한 가이드북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쯤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실어놨고요. 현재까지 2022년에 발간된 이 세 번째 에디션이 가장 최신판이고, 이 안에는 이 엘찰텐 근처 파타고니아, 그러니까 세로토레와 피츠로이 근처 산군들의 거의 모든 루트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엘찰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제가 보니까 영문판을 구매를 하시려면 엘찰텐에 있는 장기점을 가시면 영문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라파테나 뭐 다른 좀 더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팀은 스페인어로 된 책을 구매를 해오셔서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어보다는 스페인어가 우리가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스페인어가 아닌 영문으로 된 책을 구매하셔야 상대적으로 쉽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롤란도 가리고티라는 사람이 저자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유명한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대단한 등반가이자 이 책을 쓰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지역 클라이머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밑에 있는 이 사이트는 어떤 거냐면요, 이 책의 내용이 사실상 거의 다 이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료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들도 이곳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등반 정보를 사전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활자로 된 책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이해가 쉽고 편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세로찰텐, 피츠로이 산군과 세로토레 산군이 아닌 다른 지역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파타고니아 지역에 가기 위해서, 요 엘찰텐 근처의 산군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을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등반팀이 원하시는 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멋진 봉우리를 등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요 세로찰텐과 피츠로이와 세로토레를 주 목적으로 해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워낙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처럼 3달을 거기서 죽치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봉우리만 해도 수십 개고요. 등반을 할 수 있는 루트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정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것에만 너무 선택지를 두고 가는 것은 아닌가,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제안 아닌 일종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을 주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아델라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등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서쪽에서 이 산군을 바라보는 사진이고, 엘찰텐은 이쪽 동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찰텐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정반대겠죠. 그래서 정반대인 동쪽 면을 보시면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각도가 굉장히 센 이제 빙설벽이 막 나옵니다. 암벽과 믹스지대가 나오는데, 이쪽은 등반 난이도 자체도 알파인 형태의 등반이고요. 100% 이제 알파인 등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밑에서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이런 곳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무난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지역을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마르코니 빙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까 요 밑에가 마르코니 산군이었는데요. 마르코니 산군과 피에르 조르지오 산군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르코니 빙하를 중심으로 해서 마르코니 산군 그리고 피에르 조르지오 산군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 빙하까지 들어가는데도 하루를 그냥 꼬박 잡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피에르 조르지오라는 산군의 세로 피에르 조르지오 벽입니다. 봉이고요. 굉장히 큰 벽이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이 중앙을 곧게 올라가는 신루트가 하나가 개척이 됐습니다. 이처럼 외국 서유권 클라이머들은 이쪽 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도 등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이곳에서 등반을 한 사람이 없고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들어갔으나 여건상 등반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을 보셔도 이 벽의 크기가 실감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실제로 보면 정말 압도적인 벽인데요. 너비도 넓고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파인 거벽 등반을 하시고 싶다면 이 벽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곳은 바로 이 세로 폴로네라는 옆에 있는 봉인데요. 이쪽에 이제 이 버트레스 쪽 왼쪽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아주 멋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어파인 피스라고 아까 이지은 씨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루트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빙하를 저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 빙하가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는 가이드북 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가벼운 어프로치화와 그리고 체인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체인젠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의 신발을 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앞에 가서 보니까 그 정도의 장비로는 지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오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등반을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루트입니다. 이 루트는 왜 특히 아쉽냐면 그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루트에 이렇게 극찬하는 루트가 없어요. 근데 이 루트 같은 경우는 아까 치아로디 루나랑 같이 뭐 별 5개 정도를 줄만 하다라는 굉장히 극찬을 받는 루트여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가시게 된다면 저는 이 루트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는 최대 6B까지 나오고요. 6B 플러스는 한 10 플러스 정도 되는 난이도인데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난이도가 뭐 6A, 6B, 6C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11 초반, 뭐 10대 후반이면 무난히 등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쉽게 보지 않으시고 조금 더 많은 훈련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파인 피스라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을 잘 보여드릴게요. 어파인 피스 아까 마르코니 빙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여러 곳을 도강을 해야 했습니다. 마르코니 이게 굉장히 강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봐서는 작아 보이는데 여기는 만만한 정도고요. 실제로 이제 꼬리까지 물이 차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건너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거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신발을 벗고 가려고 신발을 안 적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엔 아예 그냥 신발을 벗고 건넜어요. 그랬더니 훨씬 수월하게 건널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서 건너니까 그나마 좀 발이 덜 시렵고 바닥에 있는 자갈들 밟을만 해서 이쪽이 전부 다 마르코니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사가 완만해서 굉장히 접근이 편한 지형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경사가 훨씬 센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그런 어덜 낙석 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도 굉장히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도무 블랑코라고 하는 공원인데, 요거는 아까 보신 사진에 마르코니 빙하의 뒷면에서 보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로토레 쪽 빙하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를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이쪽에 알파인 루트가 하나 있는데요. 스타나트에 있는 엑소셋처럼 요 거대한 바위 사이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까이 접근해서 보지는 못했고요. 이 안으로 빙벽이 쭉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고 좋은 루트라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점선으로 된 곳이 제 추측에는 다 빙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노출된 암벽 구간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빙벽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알파인 루트가 있습니다. 이 루트를 굉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 다음 이제 마르코니 빙하에서 보이는 아까 피에르 조르지오 상군의 반대편에 있는 상군입니다. 마르코니 상군이 이제 오른쪽부터 쭉 연결이 되어서 이쪽은 이렇게 볼롱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봉우리인데요. 이쪽에도 아주 어렵지 않은 알파인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도 눈독을 들여봤지만 계획만 거창했을 뿐 실제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요. 12월에 들어가면 이제 초여름쯤이 되겠죠. 초여름이 지나가면서 1월이 넘어가면 사실상 알파인 루트는 등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인 루트를 하시고 싶다면 조금 더 이르게 들어가시거나 조금 더 늦게 들어가서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파타고니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국한된 지역이 아니고요. 이렇게 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곳에 굉장히 많은 산이 있어서 제가 다른 지역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어서 저도 공부를 할 겸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곳은 아니고요. 아까 보신 세로토레 피츠로이, 세로찰펜 상군의 뒤편에 서쪽에 있는 거대한 빙하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세로 피츠로이, 세로찰펜과 세로토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뒤로 히엘로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뭐 남극대륙처럼 완전히 다 눈으로 뒤덮인,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곳이고, 이 안에 가시면 또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쪽에 있는 상군입니다. 접근은 아마도 제 생각에 요 파소 마르코니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갈 건데요. 요 마르코니 빙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요 안쪽 깊은 내원에 있는 상군으로 진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보시면 굉장히 벽이 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죠. 꼭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곳만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기 좀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라도 그게 또 등반의 매력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등반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등반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제 생각에는 공백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아까 보신 피츠로이 세로토레 상군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굉장히 산이 멋있고요. 이게 지금 사진이 잘려있지만 벽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좌로 더 길게 뻗어 있고, 이 벽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 페리토 모레노라는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츠로이는 이쪽에 있죠. 이 벽 같은 경우는 유명한 영국 등반가인가요? 미파울러라는 사람이 이곳에 답사를 갔는데 쉽게 등반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한 곳입니다. 아직 등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쉬운 루트들이 뭐 하나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벽 자체는 지금 아직도 비어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요. 등반의 어떤 미래의 가치가 이곳에 있다라는 평을 받는 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로파이네 그란데라는 곳인데, 이곳은 어디냐면요, 우리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잘 아시죠? 세계 유명한
첨봉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도 이렇게 또래 센트럴, 또래 노르테, 뭐 이걸 북봉, 주봉, 중앙봉, 뭐 남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곳만 우리가 흔히 사진으로 접하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이 산이 정말 크다는 거를 제가 요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파이네 그란데라는 루트는 주로 이제 알파인 등반을 하실 수 있는 루트이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런 벽은 굉장히 벽이 크고 깨끗하죠. 그래서 거벽 등반을 하시고 싶다면 뭐 거벽 자유 등반이든 인공 등반이든 그런 형태의 등반을 하고 싶다면 이런 쪽의 벽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중앙봉은 최근에 강력한 팀이 라이더스 온도 스톰이라는 유명한 루트를 자유등반으로 전 구간을 등반해냈죠. 20며칠에 걸려서 등반을 했는데요. 그 루트가 있는 곳이고 인근에 있는 다른 봉우리들도 공백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세로 파이네 그란데라는 곳이고 여기도 현재 루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곳을 뭐 알파인 스타일로 혹은 뭐 극지법이 됐든 뭐가 됐든 등반을 한다면 굉장히 도전적인 등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